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스탁필드 진행의 조혜수입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양 시장 모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피 지수는 하방 압력을 면치 못했고 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 섹터와 무역 섹터 위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동발 리스크의 가장 출렁이었던 지표는 바로 환율이었는데요. 2011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84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들어서만 9번이나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치솟는 환율,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슈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급등하는 석유 유가입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나라인 만큼 이번 충돌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동 산유국의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심각한 공급 차질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 기름값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1년 말 이란이 석유 수출 제재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위협을 했을 때 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듯 한 것 같습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 넘게 발사했고 또 이에 이스라엘 쪽도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에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국제사회가 양국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며 앞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관련 정유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내 가성비 한국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며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늘고 있다는 이슈 꼽아봤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화장품 업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이동하며 가성비가 장점인 우리나라 화장품의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고 또 한류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이나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한몫을 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거기다 미국 소비자들이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화장품을 쉽게 접하게 되며 가성비가 장점인 한국 화장품이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제품력을 가진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며 미국판 올리브 영인 울타 뷰티에서 스킨케어 제품 상위권에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을 만나볼까요?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스탁필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4월 셋째 주 월요일 오늘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 내도록 뭐 뉴스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 관련해가지고 네네. 계속해서 나와서 좀 석유 유가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전쟁 관련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한테 좀 리스크 관리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주말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오늘 가지고 와주셨던 이슈가 네네. 석유 유가 관련한 그런 이슈잖아요. 네네. 요즘 또 정유주들이 오늘 하루 종일 네네.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그 이야기도 좀 풀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항상 시장에서는 돈이 도는 곳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슈가 큰 것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전쟁 관련 이슈 그리고 석유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테마를 좀 제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 정유 관련주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어떤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이제 피해 보복을 맹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건국 이래로 처음으로 공격을 당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국지전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의 테마의 확장성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예민하고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이 무장단체와는 싸웠던 거는 별개로 이란과의 어떻게 보면 국지전 이런 것들이 약간 핑퐁 게임처럼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좀 이슈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쟁 관련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는 이슈 있게 이게 비중 있게 다뤄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종목도 좀 가지고 와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네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죠? 제가 그중에서는 이제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좀 가져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항상 증시에는 테마라는 게 불고 있고 그 테마라는 것이 확장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과 어떻게 보면 자금력에 따라서 테마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당장 소강 국면으로는 좀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유 관련주 그리고 전쟁 관련주, 방산 이슈로 테마가 확장될수록 아직 한국석유나 여러 석유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석유가 그중에서 대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약간의 윗꼬리를 다는 마감들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면이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장 포트에 넣기보다는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시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시장 불안감으로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관련해서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 초반부터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떠 있습니다. 이 QR코드 지금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 QR코드를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는 777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노란톡방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김보람 세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보람 전문가님의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가지고 온 거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 이야기인데 네네. 보통 우리가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이 가장 컸잖아요. 네네. 이제 미국 이야기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네네.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풀어주십시오. 제가 한 2주 전에 중국 관련 화장품 이슈가 불면서 화장품이 약간은 상승세를 좀 만들 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관련 이슈도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더해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국내 시장의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약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약 30%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후반대인데 점차 그 10%대 후반대 속에서 한국의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 매출력들이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슈들이 붙어지면서 테마에 조금씩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약간의 호재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호재들이 있으면서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약간의 종목군의 상세들 그리고 섹터군의 강세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침체된 장에서는 사실은 믿을 것은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부터는 화장품주를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번에 실리콘투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장에서는 실적 관련 주식 또는 수급이 좋은 주식이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실리콘투의 움직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실 4월 동안의 장세가 어땠습니까?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투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있어서 단기 순이익적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분기상에서는 약 200% 이상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백데이터들 그리고 중국, 미국 관련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힘든 장세에서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또는 장세가 반등할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두거나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 종목으로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이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데 중국 다음으로 2위 수출국이었던 미국에서도 또 좋은 성과 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포인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지, 또 매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요. 지금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코드는 777번입니다. 이 참여 코드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참여가 있는데요. 한 통에 100원으로 샵 3772번 그리고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시장 상황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스탁필드 단기 매매신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 그간 쌓아온 투자 기법을 설명해드리는 투자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 아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도 반응이 좋았던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 오늘도 나눠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도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장세 어땠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시장을 접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추출된 종목을 통해서 종가 베팅을 통해서 포착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구나. 내 계좌는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를 생각하셨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투자 인사이트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머니프린트에서 포착된 종목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도주의 단기 맥점을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정말로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기본적으로 장중에 거래하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또한 플러스 알파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많이 떨어진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강했던 주도주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장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우상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검색기 포착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지난 한 주 동안에 공략할 수 있었고 그 포착된 종목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4월 9일 날 추출된 종목들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지난주 중에서 그냥 하나의 날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 포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기만 아는 게 아니고 이 검색기를 어느 자리를 포착하는지 어떤 종목들을 포착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도주를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의 단기 눌림목이 나오는데 그 눌림목의 첫 번째 자리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일선을 깨는 종가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잘 루틴화해서 프로세스화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준다. 근데 포착된 종목이 실질적으로 다음 날에 3,470원부터 4,050원까지 하루 만에 16%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추출해 주니까 바로 포착되고 이 검은 색깔 마크가 뜬 다음에 다음 날의 움직임을 순수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만 움직였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 4월 9일 날 나왔던 종목들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네트입니다. 자, 링네트가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AI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거래 대금들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올라갈 때 여러분 인기 있는 종목들을 거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탐내는 종목들을 거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마크 떴죠. 검은색 마크가 안 떠도 실질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데 검은색 마크는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Q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질 인증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730원에서 포착이 되고 8,390원. 포착되고 바로 다음 날 8%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니 4월 9일 날 코스닥 차트 한번 봐보세요. 그날 종목들 한번 봐보세요. 종목들이 다음 날 어떻게 움직였고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락하는 장에서도 지금까지 강했던 주도주들이 눌리는 그 눌림목에서 종가 베팅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수익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중 매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 좋아하지 마세요. 분명히 인기 있는 종목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도 더 크게 반등한다는 겁니다. Y시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시캠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Y시캠이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무슨 말씀드렸죠? 유리기판 관련주 이렇게 안 끝난다. 분명히 시장이 반등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종목과 섹터군들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4월 9일 날 실제로 Y시캠이 추출이 됐습니다.
추출되고 나서 포착 가격 26,300원이고 고가가 33,300원입니다. 그러면 포착되고 3일 동안에 13%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수익 다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목, 금, 월요일까지 지수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착된 종목과 이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이 패턴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패턴과 이런 로직대로 시장을 공략하셔야지 장이 하락할 때도 수익 내는 계좌를 가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 강한 섹터들이 한순간에 조정이 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적절한 포트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루틴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정 나올 때 무서웠을 수도 있죠. 보시면 5,500원. 근데 고가가 7,430원.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3일 동안에 포착되고 나서 34% 상승했습니다. 34%다 수익 못 냅니다. 분명히 계좌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포착된 종목들이 다 양봉 또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패턴을 익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가지실 수가 있어요? 방송 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드린다는 겁니다. 머니프린트 검색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그래도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강했죠. 대장주였죠. 근데 반도체도 결국엔 꺾이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꺾이지 않는 섹터와 꺾이지 않는 스타라는 건 없어요. 아니 결국에는 종목들은 화무 11홍입니다. 테마나 섹터나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지는 순간에서 단기적인 맥점들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추출됐나요? 추출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종가 베팅. 이 종가 베팅을 통해서 포착 가격 35,500원, 고가 32,250원. 근데 포착되고 바로 이틀 동안에 6%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강한 종목들은 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섹터, 어떤 특정한 선에 집착될 게 아니고 강한 종목과 강한 주도주들을 선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잘 되는 날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에 종목들 추출된 거 볼까요? 몇 개 추출됐습니까? 한국석유, VT, 한양디지텍 세 종목 추출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다 보다 보면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추려서 한 번에 세 종목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VT, 한양디지텍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포착되고 나서 12%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VT 7% 상승했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한양디지텍 12%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검색기를 가지고 있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S바이오메딕 같은 종목들을 포착해서 우상향하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려울 수도 있죠. 한 번에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색기를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툴로 가지고 있으면서 만지작 하면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다고 한다면 시장을 대처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방송 중에만 드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아니 어려운 장에는 나눠야죠. 구호물품도 드려야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머니프린트 검색기 아무 조건 없이 모두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그리고 뭘 드린다? 종가 베팅 관심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뭘 드리는데 그걸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들도 1시간짜리 영상인데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과 같은 전쟁 관련 이슈로 시장이 힘들 때,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를 바꾸고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리스크 관리에 노출되지 않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다주는 머니프린트 검색기.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방송 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정보와 제공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보와 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 일반 카메라로 촬영해 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777 이 네 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보람,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만의 투자 노하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투자 기법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법에 대해서 또는 검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이해해야지 검색기도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고 매매법들을 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은 이 브레이크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여러분 방송 중에 잘 인지하시고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 설명서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종가 베팅을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들도 포착할 수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왜 이 종목들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시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이론을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브레이크 매매 기법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머니프린트에서 검색되는 검색기의 종목들이 다 녹아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로 강한 주식들은 결국에는 5일선을 깨는 조정이 첫 번째 맥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맥점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누구나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해서 더 끌어올리고 싶은 세력들도 있겠죠. 더 끌어올리고 싶은 의지를 가진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쉬어가는 그 길목이 5일선을 깨는 지점이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와, 이제부터 종목 떨어진다. 와, 이제 시세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손절하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종가 베팅으로 역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야, 나랑 반대로만 하면 수익 날 것 같은데? 개미들 반대로만 하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매매 기법은 기본적으로는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서 거래 대금이 500억이 넘거나 장대 양봉이 20% 이상으로 마감한 종목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2천억이 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자, 여러분 오늘 거래 대금 터지면서 2천억 넘어가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 있습니까? 그 종목도 한번 찾아보세요. 뭘 느끼시나요? 이렇게 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으로 올라갔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호재가 있거나 대부분 강력한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문난 잔치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보는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인기 있어 하는 주식,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주식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목 선정의 원리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선정하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 장대 양봉과 상한가가 나오면 대부분의 이평선이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배열을 통해서 주가가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순풍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구나. 이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일선을 깨는 음봉의 종가에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되는 게 어디에서 추출이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머니프린트 검색기에서 추출이 된다는 거예요. 5일선 종가에서 포착이 되고 실질적으로 7일 동안에 46% 상승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47% 이거 어떻게 다 들고 갑니까? 막 100%, 200% 오른 종목들 많죠. 거기가 단기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종목들 다 수익 낸다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5에서 10%를 꾸준하게 수익 내더라도 수익 낼 수 있는 프로세스와 루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정말로 우연하게 막 요리해가지고 한 번 맛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식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올라갈 때 무슨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겠죠. 하지만 거래 대금이 터졌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어때요? 2천억 대 이상이 터졌어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이죠. 근데 5일선을 깨는 음봉 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포착된 가격 4,850원인데 고가가 5,450원. 곡물 테마로 11%대의 상승을 종가 베팅 이후에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기법의 이론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는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쓰실 수가 있다고요. 볼까요? 3월 28일 날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한일사료 검색됐습니다.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200%, 300%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검색됐는데 그 종목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전체 틀을 이해해야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엑시콘입니다. 반도체 섹터 강했죠.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긋하게 매매해도 종가에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닫고 계속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한데 이렇게 하락장에서 뭐가 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이런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이론과 프로세스대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5일선은 깨는 음봉 종가 나왔습니다. 그렇고 포착 가격 27,300원, 올라가는 가격 33,500원. 근데 엑시콘 반도체 테마였고 포착되고 6일 동안에 27%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말하죠. 이제는 제 이론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 이론이 이해가 가셔야지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제대로 쓸 수가 있다고. 검색됐습니까? 포착됐습니까? 실제로 포착됐죠. 포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와 포착되면 무조건 나한테 큰 돈을 벌어줄 거야. 이게 아니고 이론을 이해한 후에 내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겠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DI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갔죠. 오늘도 더 많이 상승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DI 가지고 보세요. 제가 이때부터 포착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략을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도주인 걸 알고 있었고 반도체 섹터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의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어도 포착되고 3일 동안에 9%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매일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매일같이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매매 하셔야 돼요. 이런 공략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처럼 장세가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3월 11일에 이 포착된 종목들 기간 내 최고 수익률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몇 종목 안 보이지만 이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을 줬습니다. 최고가 5%, 최고가 18%, 최고가 2.4%. 이거는 보합. 그러면 여기서 6종목 중에서 5종목이 내가 원하는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종가 베팅과 이 원리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 투자 인사이트에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테마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장중 매매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가 베팅을 통해서만도 충분히 이런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걸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MP입니다. 볼까요? 올라갈 때 XR 테마로 올라갔습니다. XR 테마는 사실은 되게 군소 테마였습니다. 근데 군소 테마도 올라갈 때 뭐가 중요하다?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테마만 볼 게 아니고 이 테마에 얼마의 거래 대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억대가 넘어졌고요. 그럼 이제 뭐 봐야 됩니까? 단기 이평선의 배열이 정배열인지를 봐야 돼요. 배열 어때요? 정배열이죠. 그럼 이제부터 뭐 기다립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공략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떨어지면 5일선 깬다 손절.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 조금만 참을 걸. 이 반복하는 흐름을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5일선 깨는 음봉 종가 왔죠. 종가 베팅만으로도 포착하고 다음날 8%대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0분 내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시고 이 루틴대로
공략하실 수 있는 흐름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종목들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저는 이 투자와 원칙으로 10년간 공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간 내 최고 수익률 다시 한번 볼까요? 다 다른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19%, 13.65%, 12.74%, 11.37% 다 수익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종가 베팅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5%대 이상의 수익을 매일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수익 낼 수 있는 루틴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시장에서 공부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을 다가가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의 매수를 잘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화면 아래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위에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내에서 시장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매매 기법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들이 조금 아깝기 때문에 황금 라인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라인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직도 선에 대한 환상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기 투표를 통해서 김부람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도주, 대장주만 선정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 이 종목의 상승분의 절반값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종목은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절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주가는 반등하려는 신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선으로, 타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올라갈 때 장대 양봉 5,100억대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상승분의 절반 이하로 내려와서 황금 라인에 포착이 되고 나니까 얼마가 상승을 했느냐? 4일 동안에 약 34%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는 여러분들 주도주의 맥점, 단기적으로 눌리는 그런 자리들을 공략하실 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툴과 이런 루틴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실제로 공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DI.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종가 베팅이 아니더라도 황금 라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중 매매만으로도 수익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3일 동안에 43%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들도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에서 어느 구간에 진입해야 되는지 이제는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실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HLB 강했죠. HLB 근데 하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주도주들을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황금 라인에서만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포착되고 실질적으로 6%대 이상의 반등, 다시 한번 포착되고 나서 6% 이상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장중에 매매하시더라도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몰랐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황금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과 수식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브리복 같은 종목들도 떨어질 때 최단기 저점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근대에서 공략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종가 베팅 관심 종목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라인 되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법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혼자 시장을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더 좋은 퍼포먼스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법 강의 2가지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만의 투자 기법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일반 카메라 켜시고 스캔해 주시면 위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참여 코드 7777 4글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QR코드 스캔 말고도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 하는 샵 3777번으로 샵 3772번으로 김보람 전문가님 성함 3글자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 스탁마켓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흘러가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스탁마켓 시간입니다. 오늘 공략주 2가지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어떤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공략주는 기본적으로 항상 올라가는 주식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섹터가 강한 주식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옵틱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올라갈 때 이 종목들을 같이, 이 섹터, 테마를 같이 데리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옵틱스를 공략하는 관점으로 보시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목이 올라갈 때 제가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김보람 전문가 하면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에서 얼마만큼의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 거래대금들이 시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얼마가 터졌느냐? 5천억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이슈, 플라스틱 기판은 더 쌉니다. 근데 유리기판으로 되게 큰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굴지의 회사들이 이제부터 기판을 변경하겠다. 언제까지? 26년까지는 상용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옵틱스는 이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뭘 보셔야 된다고요? 거래대금 봤죠? 그다음 뭡니까? 단기적인 이평선의 배열이 정배열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아무리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이평선들이 꼬여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반등이 나왔죠? 제가 맨날 정말 구구단처럼 외우는 거 있습니다.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 4.5에서 5%까지의 상승분을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당연히 머니포인트 검색기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그 자리가 끝났음에도 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요? 아직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장이 반등할 때 이 종목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테마도 부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시가는 3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섹터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각광받을 때는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손절가를 잘 열어두셔야 됩니다. 왜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시 한번 도출될 때 손절로 대응하는 방법.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대 부근을 잡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매매, 괜찮은 공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2종목인데요. 하나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저는 항상 섹터에 균일하게 또는 포트폴리오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제약주 중에서 HLB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반대쪽으로는 뭐 반도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제약주 중에서 HLB 관련 그룹주들이 상당히 반등 없이 큰 폭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약주 그냥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략할 수 있는 이슈와 시나리오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HLB 생명과학은 간암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이 상승분, 2차 상승분을 초입 구간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1차 상승분은 모르겠어요. 너무나 옛날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큰 거래대금들이 터진 구간을
지금 초입 구간까지 떨어졌죠. 증시 빠질 만큼 빠졌죠. 제약주 기대감 남아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 관련 이슈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올라갈 때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순풍이 불 때 HLB 생명과학 또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장주는 HLB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서도 이게 대장주인지 이게 후발주인지 이런 구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종목이 반등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주가가 호재를 가지고 올라간 상승분의 초입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떨어질 구간이 없기도 하지만 올라갈 때는 뭘까요?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역배열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앞에가 다 음봉이잖아요. 그죠?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 구간에서는 18,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면서 증시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상승 구간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너무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코스닥이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들로 인해서 전쟁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더 빠질 경우에는 지금 같은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아야 된다. 또는 명확한 손절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딜까요? 15,000원 부근대를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보시면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들을 지지해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15,0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12,500원 또는 만원대까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약주의 특징이 한번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끝나게 되면 생각보다 깊은 수준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제약주는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먹고 사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암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나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부터 제약주가 크게 각광받을 이슈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한 손절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두렵지 않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시장의 반등과 함께 제약주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가격대, 이 18,500원대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공략주 두 가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노란 톡방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시면요. 또 좋은 정보들, 시장 정보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바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 참여가 가능하고요. QR코드 참여 말고도 문자 참여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3글자 입력해 주시면 노란 톡방 참여하실 수 있게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탁필드 오늘의 전문가님 김보람 전문가님 아쉽게도 여기서 이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밤 9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는 스탁필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